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 그리고 18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신년 벽두부터 다시 쪼개기 국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아침에 이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의미 없는 시간 끌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최단시간 내에 민생과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한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민생 법안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뒤로 제쳐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악법들 먼저 해치우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충고합니다. 지난 연말에 추태를 재현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또 쪼개기 국회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자, 오늘 국회 어떻게 됩니까? 본회의가 지금 저녁 7시로 잡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전에 양당 대표들은 합의를 못했다 그러고요. 오늘 다시 만납니까? 그 오후에 이제 문희상 의장님 주재하에 교수단체 대표들이 좀 다시 모이는 모양입니다. 네. 모이는 모양인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는 흔쾌하게 좀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수처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네. 선거법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한국당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막자고 했던 법들은 다 통과가 됐고 이제는 그것과 함께 가는 작은 법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184개 민생 법안들 같은 경우는 한국당도 다 함께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법들입니다. 네. 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우리 임재 의원님께서 정말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하는 법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한국당은 새해가 바뀌었는데 당리당략을 목적으로 하는 당인지 아니 정말 민생으로 우선하는 당인지 정말 지난 1년 동안을 반성을 했으면은 새로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당리당략과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빨리 국회가 열려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184개 법들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다. 이게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이제 필리버스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 기존의 방법과 바뀔 건 없다 아직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약간 여지는 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요령은 정과 동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먼저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 말씀에 네. 동의할 수 없고요. 저런 말할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말을 당장이라도 좀 취소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는 뭐 민생 법안, 특히 유치원 3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는 반드시 좀 통과가 되어가지고 4+1을 체를 가동해서라도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 회계 투명성 제고, 그리고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걸 지금 정세균 총리 임명 비준안, 임명 동의안 이거랑 좀 연계시키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희상 의장도 이거 청문회 내일 모레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본회의 여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한국당이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청문회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부결시키겠다라고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당은 적어도 국무총리 후보자라고 하면 이틀간의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 대한민국 국정을 총리로서 이끌고자 하는지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부결을 정해놨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 무조건 14조 5천을 깎아야 된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통과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고 무조건 정쟁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 충실히 임하겠습니다만 한국당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다 그러면 자꾸 한국당의 이런 이 물귀신 작전에 저희가 자꾸 물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갈 길은 가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당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이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입법부의 수장이었던 분을 행정부의 2인자로 데려가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게 이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또
4+1 협의체에 속해 계시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 그 주장에서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좀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개혁 입법 통과와 그리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및 인준을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별개로 해서 그야말로 국정 수행 능력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특히 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할 수 있는 분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모습을 저는 견지하고 싶고요. 청문회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우정용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